연대 하면 너무 특목자사고 많이 뽑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고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가 됩니다.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결코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오히려 서울대가 등급컷 더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연대가 오히려 등급이 더 높은 경우는 있어요. 내가 연대, 고대 하나만 넣어야 돼. 뭘 딱 기준으로 좀 삼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민 UC 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허윤아 팀장입니다. 오늘 첫 스타트로 연고대, 연고전 해서 고연전. 예, 좋습니다. 연고전, 고연전 해서 이거를 이제 스타트로 좀 해봤어요. 그쵸? 네. 연대, 고대 학생들이 좀 같이 쓰나요? 정시는 지금도 뭐 구는 예전과 좀 다를지라도 같은 구는 있기 때문에 좀 동시 지원이 어렵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대랑 고대랑 같이 쓰려고 하는 경향은 있죠. 그러니까 같이 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수시라는 게 서울대랑 연대, 고대 그 아래 서성하는 사실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너무 모형이 동일해 버리면 서로 조금 피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특히 이제 연대 고대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학교를 가능하면 다 쓰고 싶어 하는데 본인 상황상 한 학교밖에 못 쓴다거나 쓰기는 두 학교를 다 쓰지만 결국엔 둘 중에 하나만 붙는다거나 이런 상황을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기는 해. 제가 예전에도 설명회 때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한 적 있었거든요. 보면은 뭐 서울대 전형 나오면 다 서울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얘기로 모형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정시도 군이 서로 피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같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 개가 다 동일하면은 셋이 진짜 너 죽고 나 죽다 얘기. 거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연대, 고대는 서울대랑 뭔가 다르게 하고 연대, 고대기들끼리도 사실 미묘하게 다르게 해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제 지원자 풀이 겹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 이제 변화를 주고 특히 연고대가 정말 지원자 풀이 겹치는 그죠? 연대, 고대를 다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서울대도 서울대인데 연고대끼리 다르게 하는 경우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런 포인트 이해하고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 그룹은 비슷한 그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형에 어떤 이제 변화를 좀 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형, 수시 전형이 어쨌든 2028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26, 27도 상당한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형 변화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또 되고 있나요? 한번.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이 조금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고교 첫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좀 숨고르기를 하는 해기는 해요. 그래서 전형에서 많은 변화를 주기보다는 전년도 기조를 조금 유지하는 경향성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소소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라면 그 송도 캠퍼스를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 국제형이 있어요. 거기서 전년도에는 1단계에 4배수를 선발했었는데 이거를 올해는 5배수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확대를 했냐면 송도 캠퍼스에 하스라는 모집 단위가 있어요. 이 모집 단위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하냐면 외고라던가 국제고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워낙 우수한 자원이다 보니까 신촌 캠퍼스를 뽑는 그 활동 우수형으로도 많이 뽑힌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송도보다는 신촌 캠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신촌 캠퍼스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스라던가 이런 전형에서 조금 수시 유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대 입장에서는 그럼 1단계 선발 배수로 5배수까지 확대해서 좀 수시율을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5배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점은 이제 그 논술 전형에서 이제 자연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과학 논술을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대는 이제 선발을 올해는 논술에서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변경점이 내년과 연계해서 보자면 내년부터는 연대 논술에도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논술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화생계열 학생들에게 조금 의화생계열 학생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첨단 약과학과라고 해서 새로운 그 첨단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첨단학과가 이제 공대 위주로 많이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 화생계열 친구들에겐 그래서 조금 지원할 여지가 조금 적은 그런 분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대가 이제 성대 그 바이오신약 규제과학과처럼 화생계열 학생들도 조금 지원해볼 만한 그런 학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연대 전체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교과에서 4명, 학종 활동 우생 6명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도와 이제 변경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고대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모집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긴 한데 재수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전년도 그쵸. 전형이 모르시긴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지원 전략 얘기하면서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키포인트 몇 개를 얘기를 하자면 구체적인 뭐 전형 모형이라던가 모집 방법 같은 거 모집 전형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대, 고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교과 전형 있잖아요.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전형이 있어요. 가령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형의 추천형이랑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의 중복 지원이 안 되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업 우수 전형이 동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를 판단하셔서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할 때 사실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전형이 다르면 중복 지원 가능하거든요. 같은 학교도 여러 장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몇 장씩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교과 전형이랑 학종을 같이 믹스를 못하게끔 한 게 좀 있어요. 요걸 일단 확인하는 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을 때 지원자 그룹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지원 전략에서 한번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논의 한번 해봅시다. 이 포인트를 한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면접 종류라던가 면접 시기 같은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의 그 학종의 활동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수능 이후긴 하는데 수능 주말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을 끝나고 면접을 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수능이 끝나면 그럴 경향이 좀 없거든요. 가채점도 해봐야 되고 가채점으로 내가 지원 가능한 정시 라인도 어떻든 잡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루 이틀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연대로 활동우수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3학년 2학기 시즌에 가을 시기에 면접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고대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계열적합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은 수능 한 열흘 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가을 시기에는 면접 대비를 해야 조금 최종 합격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대는 면접 일정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면접 보는 애들이 대비가 거의 안 한 상태로 온다고 봐야 되나요? 만약에 내가 수능 이후로 면접을 준비를 미뤄놨다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하루 전, 이틀 전에 그냥 전년도 기출, 재작년 기출 정도 쑥 훑어보고 가는 그런 학생들도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대비 좀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면접?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연대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대 면접만큼 난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그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을 출석하는 것만으로 합격을 조금 많이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면접 비중이 2단계에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뭐 10% 20% 정도는 면접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연대는 어떻게든 꼭 합격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면은 가을 시기에는 좀 추석 연휴 같은 걸 이용해서 면접 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시기로 봤을 때는 면접 준비할 시간이 좀 타이트한 거는 맞아서 대부분 많이 준비 못하는 학생들 상당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대에 또 같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서울대 면접을 또 대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그룹들은 확실히 비교 우위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서울대를 2월을 다 못한 상황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뭐 면접도 이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변별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 변화인 거고, 그럼 그래서 지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이제 고민이시고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면은 학생부 추천으로 대변되는 교과 전형이랑 지금 일반고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쨌든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고민하는 친구들은 일반고 친구들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러면은 일단 연대 기준으로 추천형은 누가 써야 되고 활동 우수형은 누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일반고야, 근데 내가 활동 우수형 써도 돼?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추천형이랑 활동 우수형 지원을 이제 두 개를 놓고 이제 고민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활동 우수형 쓰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되는 상황일 텐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추천형이랑 활동 우수형의 평가 기조가 어떤지, 기준이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작년에 뵀었던 분이죠. 우리
팀장님, 우리 고3 팀장님 한번 모시고 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천형이랑 활동 수형이랑 평가 기준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은 여기 앞에 띄워놓은 화면을 좀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활동 무수형의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 추천형 같은 경우는 정량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 100%라는 거고, 활동 무수형은 사실 이제 서류 평가를 정성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또 넘겨서 보시면 이제 정량 평가 100%라는 거는 변수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존의 입결을 참고했을 때 이제 해당 학과를 넣었을 때 합격 가능할까에 대한 게 거의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전형이고, 활동 후 수형은 정성적으로 서류를 평가하고 또 2단계로 넘어가서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좀 담보하기는 어려운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활동 후 수형은 어떤 걸 보냐, 서류 평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 전에 그러면 그 추천형 같은 경우는 내신,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뭐 서울대식 내신 있어요, 뭐 연대식 내신 있어요, 고려대식 내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 같은 경우는 계산을 내가 따로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쵸. 연대 교과 전형은 일단은 Z점수, G점수라는 점수 방식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 입결을 보시면은 이제 뭐 50% 컷, 70% 컷이라고도 나와 있고, 연대식 점수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뭐 97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뭐 교과 등급이죠. 이 내신 점수와 이제 어떤 원점수 그리고 평균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G점수는 자동적으로 뭐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산출해 보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G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연대식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고 기존의 입결과 학과별 입결들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안전하게 합격 가능한 학과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연대 계산 방식으로 이거는 일단 점수를 넣어봐야 되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저기 뭐 구멍 나거나 전략으로 넣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는 해도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대나 뭐 서강대, 한양대는 간혹 가다가 이제 펑크가 나는 학과들이 좀 있어서 뭐 2점 후반대 혹은 3점 초반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영고로 좀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교과 전형이 없기도 하고 뭐 이제 학종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변수 없이 넣을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에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이변은 안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일반고인데 연대식 내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최소 70% 이상 발표한 컷 정도에 들어오는 상황이야. 그리고 뭐 70% 좀 왔다 갔다 해, 좀 살짝 아래라고 하는데 추천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정도 학과가 내가 넣기에 나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추천받아서 넣는 게 좋죠. 낫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대 같은 경우 내가 연대를 꼭 붙고 싶다라면은 무조건 교과 전형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조금 더 안전한 카드로 쓰는 게, 그러니까 뭐 100% 컷 근처에 있는 학생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실한 과를 쓰는 거를 추천하고요. 활동 후 수형을 써야 되는 학생은 내가 추천 카드를 받기에 너무 성적이 낮다라든지, 혹은 내가 수능에서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소위 연대를 납치당하기 싫다. 이런 학생들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치 이슈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고인데 추천은 내가 쓰기에 조금 불안하면, 그거보다 점수가 낮은 애들이면 연대를 화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고민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화로를 그런 애들이 쓰는 셈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등급이 좀 낮아도 화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이제 활동 후 수형을 내가 교과를 못 쓰니까 연대를 그럼 학종을 써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연대 하면 너무 특목자 사고 많이 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연대 활동 후 수형에서 생각보다 일반고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을 한번 보고, 점수가 내가 조금 살짝 뭐 추천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살짝 낮기는 한데 여기 말한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 자신 있게 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고 친구들도 평가 기준에 대한 거를. 그쵸? 네. 네, 평가 기준이 얘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가 이제 보시면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뭐 이제 교과 전형에서 지점수 반영하지만 학종에서는 지점수 반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평가 요소들을 좀 보시면 뭐 세부 평가 항목에 학업 역량이 있고 또 뭐 진로 역량 뭐 이런 역량들이 이제 쭉 이제 나열이 돼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연대가 이제 뭘 눈여겨 보냐, 결국은 키워드들이 있죠. 성취 수준,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에서 평가하는 것도 서류에 나타난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과 관련된 요소들인 거죠. 진로 역량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전공 관련한 과목들을 이수했는가, 이수한 과목이 어느 정도 되고 추가적인 노력을 어떻게 했고 위기에 따라 이수를 했는가, 그리고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그러니까 교과목, 심화 과목 얼마나 많이 이수를 했고 또 그 과목들의 성적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성적이 미치는 영향이 학종에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어서 질문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학종에서 특목자사고만 선발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연대 등록자, 그러니까 총 합격자들이 연대에 등록한 학생들 그 안에서 이 비율을 보면은 일반고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학종에서 꽤 많은 비율로 선발이 되고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결국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역량들이 충분히 서류에 드러나 있다면 과감히 지원해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적이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지만 내가 성적이 교과 전형 쓸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류에 나타난 어떤 성적의 추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성적이 오른 추세나 이런 것들은 교과 전형에서 평가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좀 상향이 됐다, 그리고 내가 다른 과목 대비 수학이나 뭐 이런 어떤 주요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다, 그리고 뭐 원점수가 굉장히 우수하다, 뭐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다면은 활동 우수형에서 그런 장점이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최초합은 그래프 보면은 특목자사고 비율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최종 등록은 비율이 많이 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최초합이나 총합격자에서 특목자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거의 이제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등급받기 치열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 자사고의 생기부를 가지고 활동 우수형에 넣는 게 어떤 특정과 뭐 혹은 어떤 이 성적이 그래도 좀 우수한 학생들은 유리할 수 있지만 자사고라고 활동 우수형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율이 거의 동일하죠. 서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성취도 위주 평가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러니까 저런 거는 있어요. 그 보면은 오히려 서울대가 등급컷 더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전형에서. 왜냐하면 정성평가가 많아서. 연대가 오히려 등급이 더 높은 경우는 있어요. 타이트한 거는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고가 넣었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또 불리한 느낌의 또 전형은 아니에요. 또 성취도 위주의 느낌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가 최초합은 많은데 또 등록은 또 줄은 거는 사실 얘들이 또 딴 데로 빠져나갔으니까 뭐 서울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못 잡은 이유도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형을 내가 일반고면 추천형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는 게 맞는데 그게 좀 벗어났다고 하면 하루를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뭐 적당히 넣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그 앞에서 말했던 평가 기준의 요소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봐서 여기서 내가 좀 잘 봐줄 영역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럼 자, 요 50과 70과 좀 지표 활용할 수 있는 법들,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런 거 좀 팁 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이 50컷, 70컷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이제 내가 70컷 안에 들어오니까 합격하겠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50컷이라는 건 중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합격자들이 뭘 모두 모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학생의 성적이기 때문에 50컷, 70컷은 사실 합격한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내신 성적이 좀 하위권인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그 50컷, 70컷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내 등급이 예를 들어 뭐 2점 중반대인데 뭐 70컷이 2점 뭐 중후반대니까 안전하다라고 보고 합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면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50컷, 70컷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를 합격할 수 있는 다른 장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평범한 일반고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지역 강자 학교들, 뭐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의 좀 우수한 학교, 혹은 학군지의 학교들, 혹은 뭐 이제 자사고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성적은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내가 수학 성적이 뭐 올 1등급이다 뭐 이런 학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3학년으로 갈수록 상승했다라든지 혹은 교과세 특이나 생기부상의 어떤 진로 역량 혹은 자기주도성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50컷, 70컷 지표를 활용할 때는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짚어봤는데요. 우선은 작년 한 해의 입시 결과만 보지 말고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추이 와 범위값을 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개년의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50컷과 70컷이 오밀조밀하면서도 그게 일관되게 어떤 특정 지표에 몰려있다. 그러면 꽤나 믿을 만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총합격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총합격자 규모가 꽤 넉넉하게 뭐 예를 들어 한 30명 이상이 되는 규모라면은 사실 뭐 어떤 70컷에서 조금 벗어난 규모까지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연대가 사실 좀 어떤 선발 인원이 작은 모집 단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10명 혹은 10명 이하로 이렇게 뽑는데 등급컷, 70컷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게 거의 막차를 탄 학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총합격자 규모가 작을수록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50컷과 70컷의 차이, 이게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50컷과 70컷이 벌어져 있는지 혹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학과가 어떤 학생들이 주로 선발되는지를 좀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높고 좁은 거는 그럼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50컷은 뭐 예를 들어 1점 중반대인데 70컷이 2점 뭐 초중반대다. 그러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선발 인원이 뭐 10명이었다. 그러면 사실 50컷인 학생과 70컷의 학생이 몇 등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등급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성적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사실 50컷 이하에 선발된 학생들은 다 이제 일반고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70컷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은 믿으면 안 되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50컷과 70컷의 차이, 간극을 봐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극을 보면 학과별로 선발 기조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학생들이 주로 몰리고 어떤 학생들이 주로 선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활동후 수용을 지원하더라도 교과 전형 입결을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로 제가 밑에 이제 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도시공학과를 좀 비교해 보시면 사실 연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학과거든요. S전자에 이제 입사가 보장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계약학과 그리고 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입결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학과인데 교과 전형 추천형 입결을 보시면 50컷, 70컷이 1.09, 1.14로 굉장히 최상위권 학과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활동 수형 입결을 보시면은 1.67, 1.79로 조금 해볼 만한 학과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공학과는 사실 뭐 추천형과 활동후 수형의 입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활동후 수형 입결이 1점 후반대인 것은 이 학과가 입결이 낮은 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소 이제 어떤 다른 역량들이 더 우수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선발 기조가 있을 것을 감안하고 1점 초반대 학생들이 일반고라면 지원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외에 뭐 지역 강자라든지 혹은 학군지에서 이제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한 학생들이 서류 강점을 가지고 지원해 볼 만한 학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평범한 일반고라면 그 추천 전형보다 살짝 낮은 정도로 봐야 되는 게 그렇죠. 그럼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높았으면 추천 전형 넣었을 거니까 하루가 그 높은 애들보다 좀 낮은 애들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평범한 일반고라면 추천 전형의 컷도 감안을 해서 거기서 조금 낮은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연고대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고대 같은 경우 근데 연대랑 고대가 지원하는 풀은 거의 겹치지만
평가 기조가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고대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고 그랬을 때 내가 카드를 연고대를 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야 라고 하면 연대를 차라리 넣는 게 나을지 고대를 넣는 게 나을지 이렇게 한번 그 판단하셔서 분산을 좀 시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대 한번 가봅시다. 고대도 일단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고민 될 것 같은데 이 교과 전형 일단 특징이 연대랑 비교해서 뭐가 다르고 좀 뭘 고민해 봐야 되나요? 일단 고대 같은 경우는 연대와 다르게 이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정량 100%로 이루어진 전형인 반면 고대는 서류 10%가 들어가니까 사실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서류 10%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좀 희한해. 네. 그러니까 연대는 100% 그냥 정량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산기 두드려서 그냥 컷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고대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팀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연대와 고대 교과 전형을 비교하자면 정성평가가 들어가냐 아니냐, 그러니까 100% 정량평가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사실 서류 10%의 변별력이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물리를 안 들었지만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라면 성적이 뭐 1점 극초반대다. 그러면 이제 연대는 내가 생기부가 어떻든 교과목 이수가 어떻든 성적이 좋다면 아무런 학과나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대는 교과 전형이더라도 교과목 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리를 안 듣고 뭐 공학 계열을 쓰는 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뭐 이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간에 과목 계열이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이 10% 안 맞으면은 이 10% 때문에 휘청할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 이 성적의 차이라는 게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정말 크리티컬한 요소라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를 안 듣고 반도체 공학과를 썼다. 그러면은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다. 그러면은 붙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학생들이 내가 1.0인데 정말 이제 성적대가 내신 입결이 낮은데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붙을 만한데 고만고만한 데를 쓰는데 비슷한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학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학교 가능성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정량평가라고 보기는 해야 되지만 과목 이수가 안 맞으면은 그렇게 무리해서 쓰는 거는 좀 비추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 것도 체크할 만한 포인트 좀 있나요, 여기? 네, 이제 이 학교 추천 전형의 서류 평가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숫자로 표현되는 교과 이수 충실도 랑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대에서는 이제 뭐 봉사활동도 우리가 내용도 본다, 어떤 생기부의 내용도 본다라고는 하지만 상식적 의심을 해보자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변별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과 이수 충실도도 숫자로 딱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뭐 이제 그 교과목의 성적이 몇 점이 몇 등급인지 이런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체 역량도 마찬가지로 출석에서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뭐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이 몇 회인지, 그리고 인정 결석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혹은 봉사활동 시간이 다른 어떤 지원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너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이런 요건들이 격격 사유가 없으면 점수가 내가 이제 고대식으로 내신을 계산해 봤을 때 그 서류 10%는 그럼 이런 게 충족이 되면 그냥 만점이라고 보고 점수가 되면 여길 넣는 게 낫다 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학업부 수영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뭐를 조금 들여다 봐야 될까요? 학업부 수영 같은 경우는. 사실 학업우수 전형은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작년에 이제 40%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반이 넘는 학생들을 물리치고 실제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과감히 써볼 만한 전형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또 역으로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그냥 나 일단 학업우수 전형 질러보고 보자.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또 이게 어쨌든 뭐 이 생기부를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되는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류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제일 관건인 건 맞는데 서류가 조금 좋고 안 좋고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원자의 평균 수준 이하로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의 서류다. 내지는 교과목 이수를 위계에 맞지 않게 했거나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조금 크리티컬할 수 그럼 좀 정리해주면은 평균 이하면은 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뭐 정도는 체크해봐라. 네. 일단은 좀 계열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 계열은 교과목 이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인문 계열은 뭐 어떤 선수 과목을 꼭 들어야 대학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계열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연 계열은 물리 안 듣고 공대에서 수학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학, 과학 등 어떤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 이수를 했는가, 그리고 그 과목이 이제 엉뚱한 과목을 수강한 게 아니라 위계에 맞게끔 단계에 맞게끔 이수를 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공대를 썼는데 수학, 과학 성적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면 사실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과학 교과의 성취도라든지 이수 과정을 봤을 때 내가 이제 뭐 해당 학과를 쓰기에 지원하기에 적절하게 이수를 했고 또 교과목 성취도도 나쁘지 않고 이랬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문 계열은 그런 어떤 교과목 이수나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의 영향은 조금 낮기는 해요. 하지만 자연 계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일반고나 이런 데를 위한 전형은 아니라고 좀 보이다 보니까 써도 되나? 특히 또 고민되는 게 광역자사고라든가 좀 우리 지역에 비평준화인데 좋은 학교야 라고 하면 내가 전사고나 특목자사고는 아니기는 한데 넣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도 될 것 같기는 하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부소장님 넣어봤을 때 네. 계열적 합평 넣어봤을 때 일반고나 광자고 좀 쓰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사실 일반고는 웬만해서는 조금 권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학군제 일반고처럼 서류가 자사고, 특목고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하이 레벨이면은 조금 지원을 권장을 하는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좀 계열적 합전형은 권장하기 어렵고, 다만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광자고는? 네, 물론 광자고도 일반고랑 조금 구별이 어려운 광자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광자고는 사실 지원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 정말 누가 봐도 뭐 전사고까지 아니고 광자고 이게 티가 좀 나는 학교다, 그래서 서류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계열적 합전형을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서류가 어느 정도만 맞으면 넣어도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계열만 맞으면. 어느 정도 큰 틀만 맞으면 넣어도 될 것 같으니까 고려대를 꼭 가고 싶으면 넣을 만한 학과들에 한번 붙을 만한 데를 넣어서 고려대생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전략 많이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고려대는 또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전략에서 좀 추천해줄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 조심해. 그러니까 이런 전략학과로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보건환경융합과학, 바이오 이공학, 바이오 이과학, 이게 화생 계열 아이들이 조금 쓰는 학과들이 있어요. 이과 기준으로. 네, 그리고 식품공학, 환경생태공학. 아무래도 요새 의대 열풍이다 보니까 시작은 다들 의대로 하는데 성적이 시점으로 좀 과를 우회해야 될 때 이런 과를 많이 고려들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좀 전략학과로 부르는 게 맞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학과들도 조금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마냥 전략학과로 조금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보건이나 식품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계열들이 조금 전략학과에 속했던 건 맞아요. 지금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마냥 여기가 등급컷이 낮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건환경융합과라든지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입결 70컷 기준으로 했을 때 60일 모집 단위에서 9위, 11위, 뭐 17위 이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냥 여기를 뭐 등급 입결이 낮은 과다, 여기는 내가 성적이 낮지만 붙을 거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과학이나 바이오 의공학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등급컷은 더 낮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제 바이오 의과학, 의공학 다 이제 입결이 조금 낮아 보이는데, 이 학과들은
어떤 전략학과라기보다는 이게 첨단학과 특성상 이제 일반고보다는 좀 광역 자사고 내지는 학군지 일반고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합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0컷 입결이 낮은 게 진짜 입결이 낮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정말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더 많이 선발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연대, 고대, 성대, 첨단학과들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입결을 보기엔 다 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자사고 이상에서 선발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입결은 낮으나 일반고가 넣어서 잘 안 되는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광저고 친구들은 조금 낮은 내신으로도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차세대 통신학과를 좀 붙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과 좀 붙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엔 일반고 학생들도 바이오 시스템 이공학 좀 붙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의과학이랑 이공학 붙는 것도 조금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학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신 컷이 너무 낮은데 조금 학과들이 좀 멋있어 보여. 그럼 일반고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히려 저는 조금 모집 인원이 좀 많고 많은데. 충원도 많이 도는 그런 일반적인 학과를 지원하는 게 요새 추세엔 더 맞지 않나. 요즘 추세는 네. 예전에는 보건 넣고 식품 넣으라고 네. 했는데 여기도 좀 많이 몰린 게 있다 보니까 차라리 모집 단위가 큰 데를 넣는 게 더 네.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 네. 전략 팁을 굳이 주자면 네. 그렇게 보는 거고.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결국 이제 그 모집 단위에 모이는 학생들, 주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좀 경향을 보고 성적 지표를 보고 좀 판단해서 내가 평범한 일반고라면 입결이 좀 더 낮아 보이는 뭐 이제 조금 더 바이오 의과학이나 바이오 의공학은 좀 더 내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발 기조를 조금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내가 연대, 고대 하나만 넣어야 돼. 추천형 말고 학종으로 넣어야 돼. 뭘 딱 기준으로 좀 삼으면 될까요? 일단 사실 고대는 뭐 일종의 납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이제 정말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학생들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이제 나는 수능에서 이제 뭐 연고대 이상을 노려본다라는 학생들한테는 고대가 선택지에서 지워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후 면접이 있는 연대를 쓰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수능 최저 정도는 맞추겠는데 정시로 내가 갈 수는 없어 라는 학생들은 고대가 되게 좋은 선택지인 거죠. 근데 사실은 두 개를 다 쓴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연대 화로랑 고대 학업우 수영 혹은 뭐 학업우 수영의 계열적 합평까지 이렇게 2장 내지는 3장까지 쓰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대가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세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은 선상이라면 고대 내신이 좀 살짝 낮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일반고 기준이면. 그렇죠. 살짝 수능 낮다고 최저라는 봐야죠. 허들이 굉장히 그쵸? 크죠. 연대가 아까 평가 기조도 그렇지만 내신에 대한 그러니까 성취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 있다 보니까 비교하자면 뭐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컷이 좀 낮은 경우면 고대 쓰는 게 맞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굳이 비교해 보면 연대가 좀 컷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여야 될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앞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눠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얘기 들으시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실 거라고 봐요. 예, 충분히 윤곽은 잡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걸 들어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 넣어야 되냐 상당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서 좀 자문 받아보시면서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연고대가 또 목표면 연고대 중에 하나 또 가시는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